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기편에 보이는 백제무왕조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왕력편에 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 등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이 간단하게나마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삼국의 역사, 본사를 다룬 본편이라고 할 수 있는 기편에는 대체로 신라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이나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과 같은 대표적인 시조 왕을 빼놓고는 대체로 신라의 왕들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삼국유사를 신라사 중심의 서술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 삼국유사 기편 안에는 그와 좀 다르게 유독 백제의 무왕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기록이 있어서 주목됩니다. 이 백제 무왕에 대한 삼국유사의 기록은 삼국사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동과 신라의 선화공주와의 이야기, 또 바로 삼국유사 무왕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삼국유사 기편의 무왕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를 둘러싼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듯이 백제에서 말을 캐며 살고 있었던 서동, 말을 캐는 아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서동과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 사이의 사랑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서동이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의 미모가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서 머리를 깎고 신라의 경주에 몰래 들어가서 서동요라고 하는 알려진 이런 노래를 아이들을 통해서 널리 퍼뜨립니다. 여기서 서동이 머리를 깎고 신라로 들어갔다는 것은 대체로 승려의 모습을 하고 들어간 것을 아마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삼국시대에는 승려들이 신라, 고구려, 백제 사이에 국경을 넘나들면서 사실 이렇게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서동요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얼어두고, 여기서의 얼어두고는 정을 통하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동방을, 그러니까 서동서방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라는 그 남녀의 사랑과 관계된 이야기를 서동요라고 만들어서 널리 퍼뜨렸던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동요가 알려지자 결국 진평왕의 세 번째 공주였던 선화공주님은 결국 신라에서부터, 신라 왕실로부터 쫓겨났죠. 이런 좋지 않은 소문에 의해서. 그러자 이제 서동이 곧 선화공주님을 안내해서 도와가지고 백제로 인도해 옵니다. 이 과정에서 서동은 선화공주를 통해서 금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금이 많이 있는 곳을 서동은 어릴 때부터 말을 캐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화공주의 가르침으로 금이 귀한, 금은 보화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 금을 얻게 되고, 또 그 덕분으로 결국 서동은 백제의 왕으로, 무왕으로 즉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위한 이후에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님은 용화산 아래, 지금의 익산에 있는 용화산 아래에 미륵3존을 모신 미륵사를 창건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도 역시 삼국유사에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무왕과 그 왕비인 선화공주님이 용화산 사자사에 있는 지명법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연못에서 미륵 3존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선화공주님께서
여기에 이 미륵산존을 위한 사찰을 지어달라라고 부탁을 하자 결국 그 발언으로 미륵사가 창건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륵사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미륵 3존을 모시기 위해서 3개의 금당과 3개의 탑을 따로따로 만든 3탑 3금당의 그런 가람 구조로 이루어진 사찰이었다라고 삼국유사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삼국유사 무왕조의 이야기는 일찍이 삼국사기의 기록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학계로부터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 백제 무왕과 신라 진평왕 때에는 서로 간, 특히 백제가 신라를 주도적으로 공격했던 시기입니다. 백제 무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도 백제가 이 당시 신라와의 대외 전쟁을 적극적으로 했던 시기의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백제 무왕과 진평왕 사이에 백제와 신라가 전쟁이 잦았던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삼국유사에 전하는 백제 무왕조에 보이는 신라와 백제 사이에 이런 평화스러운 분위기가 도저히 서로 잘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보고서 대체로 삼국사기에 보이는 백제 무왕과 신라 진평왕 때의 백제와 신라 사이의 전쟁에 보다 더 비중을 두면서 삼국유사 무왕조에 보이는 소위 서동설화라는 것은 좀 믿기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백제 무왕 때 선화공주의 발언으로 미륵사를 창건할 때 삼국유사에 의하면 당시 진평왕이 신라의 석공들을 보내서 도와줬다라고 하였는데요. 이런 삼국사기에 보이는 백제와 신라 사이의 전쟁 기사를 중시해 보면 과연 그것이 가능했겠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삼국유사 무왕조의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해 설화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학계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인 2009년 1월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익산 미륵사지에 남아있는 탑 중에 서쪽의 탑인 서탑을 보수를 위해서 해체하던 중에 그 1층 기단 아래 심주석에서 사리를 모신 사리공이 발견되었고 그 사리공 안에서 500점이 넘는 다양한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여러 장엄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서탑에 사리를 봉안하면서 남긴 기록인 금으로 만든 금판에 새긴 사리봉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리봉안기에는 앞뒤로 200자에 가까운 자세한 사리를 봉안한 내력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당시 미륵사를 창건할 때 사리를 봉안하고 또 서탑과 그 서탑에 있었던 금당 지역에 사찰을 건립한 그 시주, 발언한 자는 선화공주가 아니라 그 당시 백제 좌평인, 좌평은 수상이라 할 수 있겠죠. 좌평인 서택적덕의 따님이시다 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이 사리봉안기의 주인공은 바로 백제 왕후는 좌평인 사택적덕의 따님이다 라고 명확하게 사리봉안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택적덕의 따님인 사택왕후의 발언으로 639년에 미륵사를 창건하고 그 과정에서 사리를 봉안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사리봉안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출토 유물이 나오게 되자 학계에서 많은 논란과 화제가 되었습니다.
삼국유사의 무왕조 기록이 그동안 삼국사기와 비교해서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의심하던 차에 2009년 1월에 사리봉황기가 출토됨으로써 역시나 삼국유사 무왕조의 기록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선화공주님이 무왕의 왕후가 아니라 바로 사택적덕의 따님인 사택왕후가 무왕의 왕비, 왕후로 나오기 때문에 역시나 삼국유사 무왕조의 기록은 의심할 만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학자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미륵사가 3개의 탑과 3개의 금당을 가진 삼탑 상금당 양식의 가랑 구조라는 점에서 보면 이 사리봉황기가 출토된 가장 서쪽에 있는 서탑, 거기를 바로 사택왕후께서 발원하여서 지은 것이고, 나머지 동탑 쪽은 여전히 선화공주님이 발원을 해서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또 학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대체로 고고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미륵사제는 가운데는 목탑으로 이루어진 그런 금당이 목탑과 금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쪽과 동쪽은 각각 석탑과 금당으로 이루어진 그런 삼탑 상금당의 구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에 조사된 것이 서쪽에 있는 탑이다 보니까 중앙의 탑이나 또는 동쪽의 탑의 경우 아직 그 발원의 주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화공주님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부분 학계 연구자들은 일단 사리봉황기가 출토된 만큼 그 사리봉황기 출토 자료인 금성문 자료를 더 존중하여서 그 당시 백제무왕의 왕후는 사택왕후였고 그 왕후의 발언에 의해서 미륵사가 창건되었다고 보는 게 순리가 아니냐, 뭐 이러한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형편입니다. 삼국사기에는 무왕의 왕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왕후가 누구였는지 몇 명이었는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때문에 삼국사기 기록과 삼국유사 기록, 그리고 최근에 출토된 사리봉황기를 같이 아울러 보게 되면 과연 백제무왕에게 선화공주님이라고 하는 신라 진평왕의 따님이 왕후로 있었는지, 또는 그 사택왕후만이 왕후였는지, 그리고 미륵사 창건을 사택왕후만 한 것인지 선화공주님도 또 다른 왕후로서 그 미륵사 창건에 관여하였는지 등등 아직까지 완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국유사 무왕조의 서동설화로 알려진 이 무왕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는 비록 삼국사기에 보이는 그 당시 정치사적 기록들과 차이는 있습니다만 미륵사가 어떻게 창건되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재미있게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국문학계 쪽에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 미륵사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편찬할 시기까지만 해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절이 남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 전기에 편찬된 신증동궁여지승남에 보아도 그 절의 규모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미륵사는 그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17세기 이후에 조선 후기에 가서 오늘날과 같이 미륵사지가 폐허가 되어서 터만 남게 되고 돌로 만든 석탑 등이 남아 있게 그것들만 전해지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미륵사와 무왕, 선화공주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진을 조금 보면서 보완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 사진은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서쪽에 있는 석탑인데요.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진은 1915년 일제시대 때 시멘트를 보수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층만 남아 있습니다만 원래 이 탑은 9층의 석탑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석탑은 보시듯이 이렇게 붕괴 상태가 심해서 일제시대부터 많은 보수가 이루어졌고 특히 1999년에는 본격적으로 해체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009년에 이렇게 1층 기단부를 복원을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해체하던 중에 사리공이 발견되었고 그 사리공 안에서 말씀드렸던 사리 장엄이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이는 호는 바로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사리호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금동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아주 정교한 무늬가 세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위에 보이는 것이 바로 말씀드린 사리 봉안기, 사리를 봉안한 그 내역을 자세히 기록한 사리 봉안기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유리 구슬 그리고 금판 또는 은으로 만든 관식 등 여러 가지 출토 유물이 500여 점이 나와서 이 당시 익산 미륵사를 창건하는데 왕실과 귀족들의 많은 시주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리봉안기를 사진을 좀 더 확대해 보시면 바로 이 윗부분, 그러니까 첫 앞면과 뒷면에 각각 90여 자의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 앞면에 보이는 가운데쯤에 보시면 바로 말씀드렸던 백제왕후 좌평 사택 적덕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발원제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택 왕후가 백제 왕실의 안녕을 위해서 이와 같이 사리를 모셔 봉안한다 라는 기록이 이 사리봉안기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리봉안기의 존재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삼국유사 무왕조에 보이는 선화공주님이 아니라 백제의 좌평인 사택적덕의 따님이 당시 무왕의 왕후였고 미륵사 창건에 관여했다, 시주하였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논란과 재해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익산 미륵사지는 새롭게 출토 자료가 나옴으로 해서 삼국유사 무왕조에 전하는 소위 서동설화와는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삼국유사 무왕조에 나오는 선화공주와 서동의 이야기를 무조건 부정할 수만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 또 학계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익산 지역이 이 백제 무왕 때 왕권 강화를 위해서 새롭게 경영된 도시로서 이 익산 지역에는 미륵사와 함께 그 주변에 백제 무왕과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익산은 백제 무왕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도시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사가 창건된 것도 바로 이렇게 무왕이 익산 경영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노력의 일환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바로 그 익산 지역의 미륵사지 근처에 있는 쌍릉이라고 하는 고분으로요. 능이 2개가 봉분이 있다고 해서 쌍릉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바로 무왕과 그의 왕후인 선화공주님의 무덤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유적입니다. 이 쌍릉의 성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서 대개 전무왕릉, 다시 말해 무왕릉이라 전해진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익산에는 이 밖에도 익산 미륵사 뒤에 있는 용화산 사자사라든지 그리고 왕궁리 사지라든지 이런 쌍릉이라든지 등등 백제 무왕과 관련된 여러 유적들 그리고 백제의 왕권 강화와 관련된 여러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익산 미륵사와 무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삼국유사 무왕조의 이야기는 단순히 설화라기보다는 그 당시 백제무왕이 얼마만큼 익산을 중시했는가를 보여주는 설화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거기서 무왕의 왕후가 과연 신라 진평왕님의 따님인 선화공주였는지 또는 사택적덕의 따님인 사택왕후였는지 등은 아직 학계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숙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국유사는 이처럼 삼국사기에 전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줌으로써 우리 고대사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문학이라든지 여러 설화라든지 불교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해석과 설명이 더욱 풍부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료라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